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 라이딩 강사 최종훈입니다. 오늘은 그 토플 최신 문제, 라이팅, 독립형, 특히 독립형 최신 문제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특히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멘붕이 왔었다. 멘탈 붕괴, 멘붕이 왔었다 할 정도로 꽤 어려웠던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주제마저도 쉽게 브레인스토밍 해주는 게 저 최종훈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best way for teachers to make students interested in studies is to let students consider them useful outside of school. 해석해 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문제 해석조차 쉽지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문제 해석조차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예상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예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해드려요. 그리고 저도 미리 이제 이게 주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도 이 주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제는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야, 너희 이거 열심히 배워. 너 이거 배우면 밖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을 거야.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최고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또는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아이디어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기준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즉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학교 밖에서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 베스트 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끔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이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찬성한다면 이게 최고예요 한 다음에 이유를 두 개를 대시면 되는 거고 반대를 하게 된다면 다른 better way를 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걸 소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즉, 이거 밖에 나가면 써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잘못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그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경 지식이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어때요? 전형적인 아이디어가 산만하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오프토픽이죠. 그렇죠? 오프토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주제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이디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간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 현장학습이나 프랙티컬 스터디인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이끄는 방법이 좋다. 이게 뭐예요? 무슨 교육 방법을 어느 게 교육 방법이 좋은 교육 방법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뭐 이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팁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아이디어가 주저리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성해요, 뭐, 반대해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난 찬성해요. 뭐가 돼서 뭐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화시켜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거는 아이디어가 정립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는 딱딱 떨어지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딱딱 떨어지는 표현 없이 이런 식으로 주저리 말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글 쓰기도 힘들고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몰라요. 글을 쓰다가. 그리고 결국은 오프토픽 해갖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디스어그리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 보죠. 충분한 이유와 결과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럼 설명하면은 이제 충분한 이유와 결과물로 설명하게 되면은 어떻다? 학생들이 그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충분한 이유와 결과물. 이 말 자체가 어때요? 잘 와닿지가 않죠. 딱 와닿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우회적으로 학생들을 충분히 유도하여 알려줄 수 있다. 우회적으로 학생들을 유도한다. 이 말 자체가 어때요? 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한글로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영어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은
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 내실 때 주저리 아이디어 내는 거 위험하고, 또한 딱 부러진 아이디어라도 딱 와닿을 수 있는 어떤 단어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알아듣기 힘든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정말 최고로 쉽게 이 멘붕이 왔던 그런 주제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했을 때, 즉 밖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매우 쓰기 힘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네, 이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찬성으로 쓰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반대로 쓰셔야 돼요. 차라리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입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씩. 반대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Helping students to have confidence is more important. 즉, 학생들에게 뭘 준다? confidence. confidence가 뭐예요? 그렇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좋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 즉 어떻게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느냐,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면 되겠죠. 첫 번째, motivating students to study.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motivate, 그렇죠? 동기부여하다. 보죠. 어떻게 동기부여해 줄 수 있냐면 consulting or counseling students, 그렇죠?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학생들을 상담해 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채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좀 구체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걱정들을 blow away라는 표현을 썼어요. blow away. blow 목적어 away. 뜻이 뭐냐면 명사를 날려버리다 이런 거예요. 날려버리다. blow away, 날려버리다. 그래서 모든 걱정들을 날려버리게끔 상담해 줄 수 있다. 여기에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쓰실 때 워리스의 종류에 서치 해제 해갖고 넣어주면 더 좋겠죠. 어떤 걱정들, 뭐 이성 문제, 성적 문제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거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걱정들이 날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세부 아이디어 중에 약간 옵셔널이에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쓰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공부만, 나롱리 버릇서 썼어요. 그렇죠? 나롱리 버릇서 썼으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능력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라든지 또는 higher education, 좀 더 높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면 고등학교, 고등학교면 대학교, 대학교면 이제 대학원이 되겠죠. 이런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잘 적응하고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번엔 아예 두 번째 아이디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즉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게끔 하기 위한 다른 방법 뭐가 있는지 보죠. Enhancing the classroom atmosphere is more crucial. 이렇게 써놨습니다. Enhancing the classroom atmosphere. 이게 무슨 뜻일까요? Enhancing은 강화하다. Classroom atmosphere는 수업 분위기. 교실 내의 어떤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 분위기, 수업 듣기 재밌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늘게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세부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Stimulate pupils. 참고로 pupils는 학생이에요. 학생. pupils는 학생들이라는 동사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자극해요. 뭐 하게끔? To enjoy learning.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즐기게끔. 어떻게? 방법이 중요하네요. By using effective teaching ways. 방법들이죠.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즐길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또는 선생님이 이왕이면 친근한, friendly 또는 humorous, 재밌어.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Drawing students' attention. Drawing students' attention. 학생들의 이목을 끈다. 즉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중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집중시킨다 할 때 여러분들 이런 표현 혹시 쓰지 않나요? Make students concentrate. 이런 표현 뭐 concentrate on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make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강요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make students concentrate 이런 표현 쓰게 되면 학생들을 억지로 집중시켜요. 억지로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지금 알려드립니다. drawing students attention, drawing students attention 이거 기억하시고요. 계속 갈게요. 수업 분위기 강화 또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이왕이면 학생들이 수업할 때 단순히 렉처링, 선생님이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디스커션,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이렇게 디스커스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는 팀 프로젝트나 팀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더 친해질 수 있게끔. 아무래도 옆에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 친하면 공부에 대한 흥미, 또 수업 시간에 대한 흥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라는 거죠. 멘붕이 왔던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이렇게 아이디어 내니까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쉽게 아이디어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주제도 쉽게 브레인스토밍하는 게 능력이죠. 궁금하시다면 파고다닷컴에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훈이었습니다.